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은 하락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장 막판에 힘이 좀 빠지면서 이 시장은 하락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3대 지수가 0.17%에서 0.3% 정도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날 발표됐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실업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96만 5천 건을 기록했죠.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이 그만큼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고용 지표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오늘 발표하게 될 이 바이든 당선인의 부양책 구체적인 내용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통 큰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안 좋은 고용 지표야 다음 주부터는 개선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아주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었는데요. 막판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고용시장, 최근에 고용시장을 바라보면서 파월 의장은 고용 회복까지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주겠다는 신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장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장 막판에는 어떤 이유인지 특별한 이유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이 부양책의 내용을 좀 확인해보고 가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 임박 뉴욕 증시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14일 주요 지수는 부양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상황 다우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장중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탄력을 잃으면서 현재는 0.17% 하락한 31,006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나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죠. 0.16% 떨어진 13,10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14포인트까지도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는 3,795선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공개할 부양책 계획안을 특히나 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지방정부 지원 그리고 백신 유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발표된 미국의 실업 지표는 한층 악화됐습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8만 1,000명 늘어나 96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로 가장 많은 수준이라 우려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예상치 80만 명 역시나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울러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도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 52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악화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고용에 대한 우려를 키워나갔습니다.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은 있었는데요.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단 한 번의 접종만으로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며 안전하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고조된 미중 갈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약간은 덜어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미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있었죠. 어제 하원이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현재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임박한 만큼 시장으로의 영향은 현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입 물가도 있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12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는 0.7%였는데 이를 웃도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마감 임박 뉴욕 증시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장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섹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업종별로 흐름이 조금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에너지주가 3.3% 넘게 오르면서 오늘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부동산이 0.7%, 산업이 0.4%의 강세 흐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술주가 0.6% 하락하며 다소 약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자유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역시 0.4%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텔이 CEO 교체 소식에 3%대의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도 4% 넘는 흐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다우지수 상승을 이끈 종목으로는 쉐브론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2.67% 상승하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던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1.91%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빵주는 전반적으로 1% 안팎의 이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페이스북이 2% 떨어지며 가장 약한 모습이고 아마존이 1%, 또 애플도 1.17%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런 한편 전문가들은 부양책 기대감이 투심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Vital Knowledge의 아담 크리스토플리 창립자는 증시가 세 가지 기둥에 현재 기대고 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이 세 가지 기둥에는 첫 번째로 부양책, 그리고 백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조 달러 부양책이 시장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투자자들에게는 금리에 대해서도 조심히 들여다볼 것을 좀 특별히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 모두 살펴봤는데요. 마감 지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과연 모두 하락한 채 마감했는지 확인해 볼 텐데 다우지수는 0.2% 넘게 떨어지면서 3만 1000선 이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12% 하락하면서 13,112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는 14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3,795선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앞서 시황 살펴보셨죠?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지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장중 분위기는 그래도 바이든 당선인이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란 기대감에 오르다가 막판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한번 평가해 주세요. 네, 결국은 일단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좀 며칠 연속으로 지수 변동성은 좀 제한적인 가운데 호재와 악재 간의 좀 대결 양상이 펼쳐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도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바이든이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저녁에 추가 부양 법안과 관련한 디테일을 좀 공개할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유지가 됐고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관련된 긍정적인 발표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작년 8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로 좀 발표가 되니까 이런 가운데 결국은 좀 이 혼재 양상, 이슈가 있는 섹터 그리고
기업별로 격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좀 편중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오늘도 금리가 막판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그래도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막판에 좀 약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국채금리와 증시는 좀 역방향으로 특히 이제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으로 좀 연동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좀 돋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증시도 역시 막판에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과도 연결이 되지만은 빅테크 기업들, 이 빅5 기업들의 장중 흐름이 오늘 주요 지수의 장중 흐름과 거의 일치했거든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가 결국은 막판에 좀 약세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1.3% 정도 올랐습니다. 부양책이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지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도 있었지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에는 확연히 작용을 하게 된 모습인데요. 뿐만 아니라 어제 발표됐었던 중국의 원유 수입 지표도 유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이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7.3% 증가했다는 이 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이것이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는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유가는 1.3% 올랐습니다.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 그 정도 오르면서 53.6달러 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금값은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앞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금 가격은 좀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달러 약세 기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금 가격이 상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0.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에 대한 투자 심리는 현재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현재는 선물 시장에서 1,847달러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1.13%까지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파월 의장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10년물 국채금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달러 인덱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약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도 0.2% 하락하면서 90.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날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이슈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저녁에 공개될 예정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이 추가 부양 패키지가 수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N에서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최근에 바이든의 참모진이 의회에 이번 부양안이 2조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바이든 진영은 이번 부양 패키지와 관련을 해서 이른바 shoot for the moon, 그러니까 꿈을 좀 크게 가져라, 할 거면 좀 크게 해라, 이런 기조를 좀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은 재정 부양 패키지의 규모가 변할 수는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부양안에는 더 큰 규모의 직접 현금 지급, 그리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추가 실업수당 연장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수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 패키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든은 민주당 측으로부터는 이 재정 부양 패키지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또 받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CNN에서는 바이든의 추가 부양 통과 집중 행보는 부임 첫 해의 성패가 결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재건에 달려 있다라는 정치적인 현실을 반영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인의 이 부양에 대한 의지와 함께 상하원의 이제 민주당 장악,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부양책은 좀 신속하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예전과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신속하게, 좀 원활하게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존재를 합니다. 이번 달 말이면 상원도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이 CNBC에서는 그래도 이 법안 통과에 좀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정도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의석수 딜레마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매우 미미한 차이로 지금 과반 이상을 양원에서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부 하원에서는 하원 의원들 중에 일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도 필리버스터 법안 같은 경우에는 60석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일정 지지를 얻거나 아니면은 과반만 찬성을 해도 통과 가능한 예산 조정 방식을 써야 하는데 이 방식은 좀 더 좋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이 기사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좀 연결된 얘기가 될 텐데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탄핵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의 새 내각에 대한 승인 절차도 의회에서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바이든 진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고 좀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주를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주목도가 계속해서 좀 높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제프리스라는 IB에서도 경기 부양책 효과에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민감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추가 재정 부양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금리가 추가로 상승한다는 점을 좀 가정을 한다라면은 한 3가지 정도의 수혜주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뭐니 해도 금융주를 꼽아볼 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도 국채금리가 오르는 시중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금융주가 굉장히 좋았던 주가 흐름을 보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배당주를 또 꼽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 환경이 조금 긴축적으로 돌게 된다면은 투자자들이 결국은 리스크보다는 고퍼주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고배당주에 또 주목하라는 그런 의견도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소비 관련주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그런 루트이기 때문에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재주를 좀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연준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의 회복은 아직 멀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발언이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자, 이날 발표됐던 고용지표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실업보험 청구가 96만 5천 건을 기록해서 8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죠. 여기에다가 지난 12월 고용시장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을 깨고 1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물론 앞으로 고용시장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긴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12월 실업률이 6.7%였지만 올해 말에는 5.7%까지 실업률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은 미국 고용시장에 대해서 완전 고용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연준은 지속적으로 상당 기간 예를 들어 2023년 정도까지는 저금리를 계속 유지해 줄 것으로 얘기를 해왔었죠. 하지만 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될 조건으로 2가지를 제시했었는데 물가가 2% 이상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경우 그리고 고용시장이 아주 강하게 개선될 경우 이 2가지 조건을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금리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통화 완화책이 좀 수정되는 것 아니냐,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직 이 2가지 조건에는 멀었기 때문에 완화적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는 또 물가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최근 우리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서 시장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좀 기우였을까요? 사실은 보면은 이날 고용지표 부진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의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좀 상승 반응이 나타났고 이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딱히 좀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보낸 것도 아닌데 그래도 국채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시장이 그만큼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매우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만큼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러니까 파월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시사를 해도 이게 결국은 통화 완화 기조 유지는 경기 회복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블룸버그에서 제시를 하기로 5년 평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1%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이벤트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이제 올해부터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을 기후로 좀 넘기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좀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그런 이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눈앞으로 다가왔죠. 접종을 사실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이었는데 어찌됐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접종 이후에 다가올 경기 회복, 경기 호황을 주식시장이 여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는 화이자가 지난해 11월 임상 3상 예비 결과를 발표한 뒤 8%가량 올랐는데요. 정치권 혼란과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데도 주가는 올랐지만 이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고 짐 크래머는 지적을 했습니다. 즉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CNBC의 짐 크래머는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갖게 된다면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군이 두드러진 반등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그 시기는 아마도 4분기, 이르면 3분기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여행과 기타 활동 지출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조금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다행히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올해 3, 4분기쯤 전반적으로 이 모든 산업군들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고 그동안 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인데 부양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그 말, 이런 내용 외에도 경제론적인 그런 월가의 전망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기사 내용을 바꿔서 말하자면은 백신 호재가 시장에 다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 즉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거센 재확산세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도 좀 정체되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현실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재정 부양책이라는 그런 말도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바이든의 통 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계론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초점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경기 부양이 추가적으로 과연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다면은 최근에는 그 정도는 좀 기정사실로 깔면서 급격한 금리 상승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등을 지적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에 바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단기 조정을 경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도 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금리 상승에 따른 증시의 단기 조정을 좀 염두해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 에버코어에서도 이 증시 투자 열기가 다소 좀 식을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전망을 최근에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델타 항공이 봄의 재정 상황을 반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날 항공주들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캐시우즈가 만들 우주항공 ETF ARKX가 버진 갤럭틱과 막사 등 다양한 기업들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간밤 해당 주들이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펫케어, 소메어, 펫코가 간밤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직후 60% 이상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기업 꼽으셨을까요? 네, 이날 항공주 전반의 흐름이 매우 좀 양호했습니다. 실적 발표에 스타트를 끄는 델타항공에서 좀 희망을 안기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델타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9.7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컨센서스였던 38억 3천만 달러보다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당 손실이 2.53달러로 나타나면서 컨센 2.41달러보다도 더욱더 많은 손실을
수치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단기 실적 가이던스도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델타 측에서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에서 65%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컨센서스 45.7% 감소에 대비해서 실망스러웠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 전반이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요. 바로 이 지루하게 이어졌던 현금 소진,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갖고 있는 현금을 계속해서 좀 태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언급을 사측에서 전했기 때문이고, 이 같은 기대감이 결국은 재정 상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델타에서는 지난해 4분기 1기준 현금을 1,200만 달러 태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일단 3분기에 2,400만 달러에 비해서 절반가량 줄어든 그런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봄까지는 이제 현금 소진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익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발언 또한 전했습니다. 경영진은 연초는 다소 불안한 수요와 그리고 예약 트렌드의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은 백신과 경제 정상화 루트가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뉴스 같거든요. 현금 소진을 이제 멈추고 내년은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항공주를 바라보는 월가의 투자 의견들도 빠르게 바뀌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델타의 얘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 최근까지 나왔던 이 투자 의견을 보면요. 좀 기대도 있었지만은 불안불안한 상태가 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서스퀘어나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항공사에 대한 목표 주가는 상향을 했지만은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사들의 현금 흐름 플러스 전환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2021년 하반기에 여행 수요의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석에서도 현금 흐름의 플러스 전환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전망이 전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델타의 이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또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실제 항공 여행 수요는 어떤가요? 지난해 연말에 사실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을 넘어서면서 기대를 키웠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통안전청 이 TSA에서 집계를 하는 수치를 보면요. 연말도 좋았지만은 올 초에도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3일에 이 미국 내 공항에서의 보안 검색대 인원 수가 이 132만 7천 명으로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의 55% 수준까지 올라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1월 12일에는 52만 명으로 전년의 30% 수준까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1월 13일에도 5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약간은 좀 열기가 식었고, 그리고 올해 1분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항공사들의 전망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여객 수요인데요. UBS 또한 최근에 그래서 연말 성수기의 항공 여객 수요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경계감 속에서 오늘 델타의 발표처럼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70%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던 이 캐시우즈 아크인베스트가 이번에는 우주항공 ETF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 우주항공 ETF 이번에 내놓게 될 이 ETF의 심볼은 ARKX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어떤 기업이 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될지 정확하게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된 순수 우주항공 기업들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뭐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아니면 막사르 테크놀로지 아니면 오비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덕분에 버진 갤럭틱은 20% 급등을 했고요. 막사르 테크놀로지 역시 19% 정도 급등한 채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캐시우즈의 아크인베스트는 이번 ETF는 지구를 넘어서서 기술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 기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ETF를 내놓게 됐을까? 2021년을 어떤 원년으로 삼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남게 되죠. 원래는 작년이 우주항공 산업의 원년이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 기업들, 버진 갤럭틱과 스페이스X 그리고 블루 오리진 이런 그 기업들이 원래 작년 초에 우주 여행을
여행, 첫 번째 우주 여행을 계획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시기가 다소 지연이 됐었죠. 그런데 조금 전 나온 속보를 제가 잠깐 CNBC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올 4월, 빠르면 이른 올 4월에 첫 번째 우주 여행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올해는 다시 한번 우주항공 산업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순수 우주항공 기업들이 시장에 상장한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수많은 우주항공 기업들이 IPO나 아니면 스펙 상장을 통해서 증시에 입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ARKX라는 우주항공 ETF를 올해 출시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팀장님, 월가에서도 과연 그 우주항공 산업이 올해 굉장히 잘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주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우주여행 관련한 3대장이 모두 다 올해 좀 우주 관광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지난해 12월이었죠. 스페이스 서밋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모이면서 굉장히 좀 열기를 띄었다라는 그런 자체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성장 산업임을 저희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연방항공청 발표에 따르면요, 2019년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의 규모는 3,66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근데 UBS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는 이 시장이 8,050억 달러까지,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2040년까지 이 시장이 1.1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현재는 또 우주항공 산업 중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우주여행이라든지 이런 다른 산업들의 또 성장이 뒷받침돼야 하는 그런 과제도 좀 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살펴볼까요? 미국의 애견용품 업체 펫코가 기업 공개로 8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펫코의 공모가는 주당 18달러로 당초 희망가 범위였던 14에서 17달러를 웃돈 수준에서 결정이 됐고 회사의 가치는 약 40억 달러로 평가가 됐는데요. 2020년 사실 지난해에도 미국 시장에서 붐을 일으켰던 게 기업 공개 IPO를 했던 그런 주식이었는데 이 시장의 열풍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펫코는 이날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고 약 60%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마감 기준으로 63% 급등했고 현재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티커는 WOF, 이 우프라는 단어로 티커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즉 강아지가 컹 하고 짖는 그런 의태어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펫코는 1965년 설립된 업체로 미국 전역과 푸에르토리코의 매장 1,470여 곳을 보유하고 있고요. 매장 내에 동물병원도 1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펫코는 이번 코로나19로 수혜를 톡톡히 봤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펫코의 CEO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330만 명의 신규 고객이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반려동물 산업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반려견 입양 증가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면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펫코 외에도 사실 동종업체 상장사인 추이는 최근 6개월간 주가가 100% 오르는 그런 급상승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코로나19 기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자, 위 업종에 대한 전망 한번 살펴주시죠. 네, 미국 반려동물 협회에 따르면요, 이 올해 미국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출액이 99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에 957억 달러에 비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지출이 굉장히 좀 골고루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료 등의 먹을거리 부분 지출이 지난해 369억 달러에서 384억 달러로 좀 4% 정도, 그래도 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느 정도는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더해서 또 신섹터가 이 산업 내에서도 좀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첫 번째로 이 반려동물을 상대로 한 프리미엄이라든지 내추럴 푸드 산업, 그리고 두 번째로 반려동물 보험 산업, 그리고 세 번째로 반려동물 친화적인 이 여행 상품 관련된 산업이 좀 떠오를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